못하면은 계속 이 싸움이 프레임 싸움에서 끌려다니면은 우리가 참 고전을 하겠는데, 어제 정말 이때까지 국민들이 많이 참석했지만은 어제 긴 시간을 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강한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운동에, 이 모든 역사에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우리 주님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심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옆에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우리 집회하는 거 보고 뭘 느끼셨나요? 제가 목사님 뵙고 지금 한 3년 8개월 모셨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집회였고요. 우리 홍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광화문 애국 세력 집회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황현장 네. 어제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역시 우리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정말 잘 훈련되고 있다. 이걸 첫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첫째로는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둘째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해낼 때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월 27일 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또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이 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광화문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알려줬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옆에 네, 저는 주사파들의 거짓 선동을 광화문 애국 성도들이 물리친 위대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광화문 광장을 지켜냈고, 저들의 거짓 탄핵 선동으로부터 획기적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또 진해진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10%덜 나갔다고 합니다. 10%가 망한 거죠. 이야, 폭망했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윤석열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민주당은 폭망했고 국민의힘은 비겁했습니다. 교계도 정말 비겁했습니다. 저는 차별반대 집회에 정말 20만 명, 30만 명이 나와서 여의도까지 쫙 채웠는데, 차별반대 집회에 나올 게 아니라 어제 집회에 나왔어야 됩니다. 대형 교회는. 국민의힘은 입만 나불거릴 것이 아니라 어제 집회에 총동원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믿고 앞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을 막는다. 어제 쭉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좌파들이 기가 빠졌습니다. 과거 좌파들은 정말 독했죠. 근데 한 번 모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좌파입니다. 민주당도 두 번 집회에 아마 돈이 바닥났을 겁니다. 민노총도 바닥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번에는 탄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 탄핵은 없다. 그걸 보여주는 어제 집회였습니다. 시사적인 투박이면 이재명이가 자기 SNS에다가 시청 앞을 꽉꽉 메워달라고 직접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텅 비었습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네. 지금 이재명의 재판 날짜가 15일과 25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러면 쟤들이 약을 나서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힘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그 대체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각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빨리 토크를 좀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목사님. 두 시대를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말이야.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15일 날 민주당이 또 서울중앙지법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국민의힘은 한심하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민주당의 난동만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광화문과 정광훈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아마 어제 뒤집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경찰에 의해서 연행된 이 민노총 10명 아시죠? 어제 뭔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세력이 광장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동영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반 지났잖아요. 후반에 그동안에 내가 연설한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좌파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집회를 보고 그동안의 연설문대로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어제 집회를 보고도 자고 운면하고 이거밖에 그렇게 용기 있게 칼을 빼들고 대한민국을 치고 오늘 또 칼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칼은 반드시 저기의 칼을 반드시 뽑아가지고 찔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을 입으로 말했으면은 그놈들을 향하여 국가가 부여한 대통령의 큰 칼을 뽑아내야 이 모든 놈들을 모조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제 같은 이런 엄청난 집회, 사실상 제가 어제 좀처럼 안 다니는데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해봐서 잘했거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개판 5분 전에 이게 나작발이고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도 어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보고도 대통령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후반전에 정의의 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의 칼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조명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이 바퀴바늘 같은 놈들을 모조리 박멸하실 것을 간절히 청구합니다. 김학성 교수님, 전문가목을 따라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진짜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다. 근데 헌법 위에 혁명이 있다. 혁명. 어제 우리 분위기를 봐서는 우리가 혁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제 좀 우려하셨는데요. 헌법 위에 혁명이 있다고, 제가 평소에 헌법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목사님께서는 혁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 살거든요. 그렇지.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고, 그렇지. 5.16 혁명 이후에 제3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광화문 애국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광화문 애국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혁명, 이것만이 답이 되는 것이고, 혁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천만 세력이 함께 해야만 혁명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장, 그러면 대통령이 연설은 잘했잖아요. 근데 어제 연설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어제 우리 집회를 보고 그런 느낌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지휘관, 뭐 지도자는 항상 결과를 예측을 해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뭐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저는 혁명 준비 끝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은 사실상 좌파들이나 한동훈들이 원했던 거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건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김건희 특검들은, 저들은 주사파들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겠다는 그런 탄핵의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과 주사파들이 합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정희라는 북한 공작원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공작을 통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악정동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7일의 기자회견은 싸우겠다는 투쟁선이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의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이것이 승리했다는 확신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최 대표님, 네. 어제 프로 한동훈도 죽었고 이재명도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동훈의 그 똘마니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전략적 동반적 관계다, 전략적으로 함께 간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각세우다 꼬리를 내렸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입니까? 함께 가야죠. 한동훈이는 어제 집회로 인해서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실체가 드러나서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댓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 여러분도 어제 소개 받으셨죠?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과 그 일가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건 당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지키는 건 국민의힘도 아니고 당대표 한동훈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계신 애국 세력 여러분들 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걸 분명히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믿고 쓴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을 믿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민노총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진짜 광화문 태극기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모여야 된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로
광화문 아니라 서울시를 가득 메워야 된다. 안 나온 분들 아직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는데 지금 거의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어제 제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신혜한수, 전광TV 그리고 뭐 여러 유튜버들 다 합쳐보니까 어제 비로소 한 100만 조회수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걸 1000만으로 가야 됩니다. 100만 이상의 국민에게 어제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1000만까지 가야 됩니다. 안 나오신 분이 100만 이상이라는 거예요. 시청한 분들 중에. 그분들은 다음 주에 필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학성 교수. 이게 이제 헌법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이제 몇 가지만 빨리 짧게 말하고 마치겠는데, 혁명을 하면요. 예,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헌법은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잘 들어두세요. 기존에 있는 헌법도 다 뜯어고치십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 혁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헌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파, 종북, 개딸들은 다 깜빵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면 깜빵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혁명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이 15만 명 있다 그러는데, 간첩은 무조건 다 색출하라. 혁명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하려면 다음 주에 이 강화문 현장에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회원들이, 자유마을 회원들이 600만이거든. 600만인데 한 명씩만 더 데리고 나오면 1000만 명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그날로부터 자유통일, 예수한국, 그 다음에 뭐냐, G2 국가로 간다. 우리 김학성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제 집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만하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 목사님을 임명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 어제는 완승을 했지만 우리 말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거든요.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깐 데 또 까라. 깐 데 또 까라. 안 깐 데 돌아가면서 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깐 데 또 까야 되고, 안 깐 부분이 있으면 또 까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의 완승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예수왕국 복음토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다.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예전하는 부정선거조사에다가 혁명이 다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 뭐 선관이고 뭐고 다 해체할 수도 있고, 혁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깜빵 지금 국회의원들요 300명 예. 다 깜빵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 박탈할 수 있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400만 남았어. 400만만 추가하면 이제 혁명 완성이야. 다음 주 안에,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아까 재판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선고가 최소한 아마 내가 볼 때 집행위원회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얘들이 광란을 일으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예 숫자로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오늘도 이 예배가 또 기록이 깨졌어요. 오늘도 새로운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400~500명이 또 새로 왔어.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부 예배 아니면 새벽기도 대충 때우고
빨리 일로 다 나오라니까. 아니 나오면 두 가지 혜택을 본다 했잖아. 첫째는 성경이 뻥 뚫린다고. 아 여러분 내가 찔러서 한번 전화 한번 받을게. 봐. 찔러서. 아이고 일어나게 됐다. 솔직히 여러분 나 만나기 전에는 여기 번제에 대한 설교 제대로 들어서 보더라. 그거 봐요 이거. 전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영적 소경 만드는 거야.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라. 그리고 우리는 더 세게 정예부대 훈련하기 위해서 인터컴, 상주에 있는 인터컴에서 자유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은 부대표를 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권 중심하여 5,000명 2박 3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돈도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반드시 끝장내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모든 여론 형성이 경북 대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요, 경주에서 이만화 장로님 지금 또 여기 와 있어요. 저 이만화 장로님이 지금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을 모아 놓을 테니까 또 1박 2일로 특강해달라서 가요. 그러면 경북 대구가 뭐 한동훈을 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든지 하면 부울경은요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뒤따라오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자유마을 3,518명은 100% 참석을 다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리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도 참석해도 되고 내일입니다. 내일 집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1,000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끝장 내버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놀라가지고 이 연단에 뛰어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숙도는 했지? 자, 그럼 성경 한번 불러볼까요?